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다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0대 운전자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사고 현장을 들여다보니 허술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과속 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고 턱의 높이도 정부 권고사항 이상으로 높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변희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오토바이 한 대가 내리막길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을 지나다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운전자는 붕 떠서 날아가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나뒹굽니다. 배달 일을 하던 24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였고 안면부 철거상이랑 우측 발목 쪽에 외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4시간 전 현장에서는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색칠만 돼 있던 도로에 실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높이를 올렸는데 방지턱에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같은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넘어졌고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위험하죠. 여기에다가 내리막에다가 또 이 도로가 경사졌는데다가 아직까지 이따위 사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거는 택도 무조건 지금 방지턱을 해놨으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난 과속방지턱은 정부가 권고한 규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고 현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재봤습니다. 12cm가 넘습니다. 폭 3.6m 이하 도로에서는 높이 10cm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을 벗어난 겁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조금만 높아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시속 3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난 지점의 과속방지턱을 넘자 이렇게 제몸이 크게 휘청일 만큼 움직입니다. 운전자를 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임시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게 사실 좀 제일 중요하죠. 지자체에서는 공사업체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공무원이 이제 도로 페이고 원에 두고해서 사실은 보수를 요청했고 보수를 사실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높여놨습니다. 사고 이후 대구 북구청은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여전히 바닥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주행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경북 청송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 배드민턴 팀을 태운 승합차와 마주오던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초등학생 선수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게 부서진 차량 파편이 도로 곳곳에 나뒹굽니다. 부상자를 긴급하게 치료한 듯 혈흔이 묻은 의료용 거즈와 마스크도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청송군 파천면의 좁은 국도에서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승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비 공장을 하고 사고 현장에 많이 가지만은 이렇게 탑이 정도 붙을 정도는 사고 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화물차 운전석 사이에서 70대 운전자를 가까스로 구조했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맞은편 승합차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 6명과 30대 여성 코치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 3명은 척추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경북대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에어백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안전벨트를 해서 이렇게 내장 파열들이 좀 이렇게 심한가 봐요. 코치 선생님도 안전벨트 맸던 그쪽 부위가 오히려 뭐 이렇게 좀 멍들고. 이들은 청송에서 열린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기 전국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화물차의 역주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차량이 중앙선 침범했어요.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립니다. 좀 많이.
사고가 난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가로등이 없다 보니 밤엔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중앙 분리대도 없어 역주행 차량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채취해 국과수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광주교육청은 사고 즉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단을 꾸렸고 교사와 장학사들을 병원에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난 25일 공포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넉 달 뒤 발효됩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공사를 맡을 주체,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차질을 빚을 경우 개항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공포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8월 26일 시행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업자 선정이 꼽힙니다. 대구시는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대구는 벌써 특별법이 통과되자 대기업의 의향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선점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신공항은 공항을 짓고 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합니다. 특별법에서는 개발 비용보다 신공항 건설비가 많을 경우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해 참여하는 사업자 부담은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주도형 개발로 공공기관 50% 이상, 민간 사업자 50% 미만의 컨소시엄 구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신뢰감이 많이 가는 공기업 내지는 연결료가 높은 민간 기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형성해서 만약에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30년 개항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역 건설업체들은 모처럼의 호재에 대비하는 한편 특별법에 담긴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시행령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토목 영역을 또 새롭게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조직도 일정 부분 좀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또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12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구 경북 신공항, 믿고 맡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신공항 건설 초기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봉화의 단위농협 5선 조합장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지역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해당 조합장과 농협중앙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농번기를 앞둔 조합원들이 바쁜 농사일을 제쳐두고 조합장 사퇴와 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봉화의 한 단위농협 5선 조합장이 조합원인 이웃 여성에게 무려 30년에 걸쳐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발을 해가지고 붙고 또 붙고 도망갈까 봐 꼼짝도 못하고 이러니까. 관련 소식을 접한 봉화 주민들과 경북의 인권단체 회원 등 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마을을 행진합니다. 조합장이 성폭력 피해자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즉각 사퇴하라! 바쁜 농번기지만 농사일을 잠시 제쳐두고 모인 사람들. 지역 농업 경영인 단체부터 마을 분여회까지 조합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법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 과정은 매우 길고 그 기간 동안 조합장은 업무를 꼼꼼하게 챙길 수 없습니다. 농협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즉시 사퇴하는 것이 조합장의 말과 행동은 그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는 우리의 혀를 부끄럽게 했고 우리의 믿음을 대신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부도덕한 조합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해당 조합장의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거 제 식구 감싸기고 당연히 조감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임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조합원들은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조만간 농협중앙회에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기온이 올라 이른 초여름 더위를 보이더니 이번 주는 선선함을 넘어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주 사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고요. 노동절인 월요일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온화한 날씨가 펼쳐졌는데요. 내일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저녁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예상 강수량이 있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7도, 안동 15도, 포항은 16도로 오늘보다 기온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의 기온 21도, 안동은 19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이어지며 공기질도 쾌청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열 군위 군수, 김주수 의성 군수는 오늘 군위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공항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위와 의성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6살이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